네, 안녕하세요. 펀드 제조팀의 김동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갑자기 오늘부터,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아침부터 굉장히 날씨가 좀 추워졌는데, 지금 이 시간도 좀 밖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이걸 녹음한 이유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저희 자산관리 전문역 교육이라고 금연수원에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저희 직원분들이죠. 21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 교육을 오전에 3시간 정도 했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제 요 주제로 했었는데, 물론 이제 3시간이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모든 내용 말씀 못 드렸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뭐 제가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고민해 보면은 좋을 만한 주제들이 많아서 요거를 여러 번 끊어서 총 3시간짜리인데 제가 한번 녹음할 때마다 짧게는 15분, 길게는 한 20분 정도로 해가지고요. 요거를 그냥 한번 다 훑어보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3시간짜리니까 좀 짧게 끊으면은 횟수는 여러 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그렇다고 한꺼번에 녹음하면은 양이 많기 때문에 아마 다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짧게 끊고 15분에서 20분 사이에서 녹음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여러 편 나눠 가지고 그냥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내 시장이 그렇게 뭐랄까 힘이 굉장히 약하죠. 근데 미국은 좋아요. 제가 조금 전에 밴드에도 올려드렸듯이 미국 시장만 강한 그런 차별적인 장세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재미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밤에 미국 증시를 보셔도 그렇게 예전처럼 재미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럴 땐 차라리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냥 약간 이론적인 거, 물론 너무 이론적은 아니지만 이론적인 부분이라든가 지금 약간 한 발 떨어져서 그 시장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걸 한번 다 같이, 또 저번 주에 강의도 한 곳 있어가지고요, 고민해보는 차원에서 녹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저번 주에 한 강의 제목은 아마 이거는 제가 예전에 청주교육원이라든가 영어 본부에서도 비슷한 제목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안에 내용은 좀 다 다르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비슷한 화면도 있지만 큰 내용은 좀 많이 바꿨고요. 하여튼 제목은 이걸로 좀 했습니다. 경기 이름을 읊고 투자하는 펀드 리밸런싱 및 투자 전략인데, 이거 보시는 앞에 표지는 결국 이거 보이시죠? 잠깐만요. 이 경기가 이렇게 지금 상승, 하락이죠. 하락, 회복, 정점, 하강, 이런 식으로 경기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진하고 그림 있는 거는 이게 2020년 작년부터 해서 아시겠지만 이라크, 그 다음에 코로나, 그다음에 패드가 금리 엄청 떨어뜨렸죠. 제로 금리까지. 금값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5G, 풍력, 2차 전지, 테슬라,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 한편에서는 비트코인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이죠. 바이든 당선도 됐었고, 올해 최근에 델타 변이 확산,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여기 보이시는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되는 메타버스까지. 또 하나 이슈가 되는 나쁜 요인이죠. 공급망 대란. 이런 이슈를 한번 사진으로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작년부터 좀 많은 이슈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좋은 이슈든 나쁜 이슈든 한번 쭉 그림으로 눈으로 훑어보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사진을 따봤고요. 제가 이 그림은 이제 항상 교육을 가게 되면은 맨 처음에 보여드리는 그림이에요. 자,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은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사진 보셨을 때 각자 이제 이게 해가 지는 화면인지 해가 지는 건지 아니면은 해가 뜨는 건지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각자 보는 거에 따라 다르겠죠. 나는 이게 해가 지는 황혼이다, 아니다, 이게 새벽에 해가 뜨는 여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실은 인터넷에서 따올 때는 이게 해가 지는 걸 따왔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해가 지는 화면이라는 걸 검색했기 때문에 이 사진을 따온 거지, 이 그림만 봐서는 이게 여명의 시작인지 황혼의 시작인지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경기라든가 주식시장을 보면은 물론 지금뿐만 아니고 항상 매번 매일매일 고민하는 거죠. 야, 내일 증시가 더 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안 돼, 오늘 이만큼 올라서 내일 빠질까? 좀 길게 볼 때는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인가? 아니면 경기가 더 둔화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경기가 좋아질 초입인가? 아니면 경기가 둔화되는 그럼 시작인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지금 현재 국면을 파악하기 위한 걸 보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이 되는 어떤 뭐 지표라든가 아니면 뭐 예전에 어떤 이론이랑 이걸 좀 알고 나면은 그 조금은 대응하기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림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 이 해가 뜨는 거의 특징 또 해가 질 때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런 특징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은 이 그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뜨는 건지 지는 건지 좀 더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그림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현재 지금 우리가 그 주식시장이라든가 경기를 보는 어떤 것과 되게 비슷한 상황 같아서 제가 이 그림 항상 같이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원래 학습 목표를 잘 안 정하는데 일단은 뭐 어쨌든 그 지금 상태를 저희가 봐야 되니까 그 지금 상태를 볼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여러 가지죠. 방법 중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제시해드리는 방법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펀드, 꼭 펀드뿐만 아니죠. 그 투자를 할 때 지금 신규 투자를 언제 해야 되는지 하게 되면 어떤 자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기간을 얼마 잡아야 되는지 그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걸 계속 가져도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나름 생각하는 그 방향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이제 만든 자료고요. 이제 목차는 이런 목차로 계속 진행할 거예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하면 아마 1-1에서 1-2 정도 할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이제 향후에 계속 제가 이제 하나씩 녹음을 할 거고요. 뭐 경기 국면의 이해부터 경기 지표를 통해서 경기 국면을 판단하는 법, 그다음에 그럼 그렇다면 이제 현재 경기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이것도 정답은 없지만 이런 요소를 봤을 때 향후 경기가 지금은 이런 국면을 갖다. 향후에는 이렇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보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경기 국면도 배제하고 저희가 보통 이제 차트로 보는 그 보통 주요국 미국부터 해서 뭐 인도, 베트남까지 현재 차트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간단히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뭐 저만의 방식이긴 한데 펀드 투자라든가 뭐 펀드 이외의 뭐 투자에 대해서 할 때 이제 나만의 방식을 가지고 뭐 시장을 보는 이런 법 같은 거나 정리하는 법 요걸 한번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추천 도서까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요. 지금 요 화면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위에 있는 요 복권집 보이시죠? 복권집. 예, 여기. 예, 로또 집이에요. 그 1번 위에 두 개 그림은 같은 집이에요. 같은 집이고 밑에는 편의점. 그러니까 지나가시다가 보시는 편의점이거든요. 근데 솔직은 이게 위에 두 그림이 같은 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저희 동네예요. 저희 동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이제 상계동에 전국 이게 1등집인가 2등집일 거예요. 저도 두어 번 사봤는데 항상 주말 토요일이죠. 일요일은 장사를 안 해요. 이 집이요. 토요일날 오전에 딱 지나다 보면은 줄이 정말 이렇게 서 있어요. 이거 살려고. 그렇죠? 근데 이 집이 왜 좋냐면 여기 뭐 보시는 그림도 보시겠지만 뭐 35번째 1등 막 적혀 있잖아요. 진짜 1등, 2등이 엄청 많이 된 집이에요. 그래서 전국 택배도 하고 원래 이 집이 예전에는 그냥 편의점이었거든요. 그냥 작은 슈퍼였는데 워낙 이게 로또를 이게 그 한 구석탱이에서 팔다가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아예 업종을 바꿨죠. 로또 전체 로또 안 들어. 그리고 여기 가족들하고 친척들도 회사 다 그만두고 지금 여기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집이 TV도 자주 나와요. 그 예전에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TV에서 뭐 수맥 찾는 거 아시죠? 수맥으로 이 집이 복권이 잘 되는데 뭔가 수맥이 뭐 좋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막대기 들고 하는 TV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집보다는 더 잘 된다. 근데 밑에 있는 일반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간혹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는 위의 집보다는 편의점의 당첨 확률이 떨어지겠죠. 떨어졌겠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왕 로또 살 거면은 잘 되는 집 가서 사자. 응? 이왕 똑같은 5,000원, 만원, 뭐 만원보다 10만원도 하겠죠. 이왕 잘 되면은 좀 당첨 확률이 높고 기존에 많이 된 집에 가서 사자 라는 심리가 많겠죠. 자,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로또가 도박은 아니에요. 뭐 도박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건 좀 제가 판단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도박은 아니죠. 이거 로또 팔아가지고 수익금을 좋은 데도 많이 쓰니까요. 근데 투자를 할 때 보통 투자도 심지어는 복권 같은 경우에도 로또죠. 로또 같은 경우도 확률이 제일 높은 곳, 검증된 곳에 투자하는, 검증된 곳으로 로또를 구매를 하는데, 투자를 할 때는 오히려 이런 뭐 확률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그 향후에 정말 좋은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느낌, 그쵸, 느낌. 그리고 단순 누군가가 이야기해주는 정보, 소위 전문가가 이야기해주는 뭐가 좋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 말을 그냥 무조건 믿는 거죠. 뭐 그런 부분만 믿고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물론 저희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이제 오감을 총 발동해서 발동을 해서 이 로또 사는 것처럼, 물론 로또하고 투자를 비교하기 뭐하긴 하지만 로또 사는 것처럼 가장 본인이 판단했을 때 당첨 확률이 객관적으로 높다고 판단하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특히 뭐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결국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 오를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 합리적이지 않죠. 물론 그게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 오를 수도 있어요. 그건 운이죠. 운이죠. 그러면 실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투자 중에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운도 상당 부분은 기여를 해요. 근데 그렇지만 그건 100% 전적으로 운에 기대는 거고,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이 야 오늘 이런 일 사이 때 빠졌는데 내일은 이런 일 사이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하신 분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분들은 딱 그거죠. 오늘 뭐 3, 4% 빠졌다. 근데 빠져서 내일은 무조건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가지고 오늘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그래서 뭐로 보는 어쨌든 간에 벌면 상관은 없지만 결국 그 과정 자체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게 예상과 다르게 오늘도 빠지고 내일도 빠지고 하면은 결국은 이 지금 뭐 코스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뭐 마이너스 40% 50% 되지만 좀 많거든요. 뭐 그런 그 원하지 않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로또를 사는 것처럼 그 이상에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거를 좀 그래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렇게 하고 계시겠죠. 네. 그 다음 그림은 뭐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좀 뭐 TV에도 나오고 하시고 뭐 팟캐스트라든가 유튜브도 많이 나오시는데, 그 타이거 자산 운용의 오종태 이사님이라고 있어요. 그게 저번 주 목요일 날 그 오종태 이사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최근에 이제 뭐 복잡계 세상에 투자라는 책도 쓰셨잖아요. 저도 읽어는 봤는데 조금 쉽진 않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경제를 보는 시각이 어떤 뭐 지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가지고 좀 움직인다 뭐 그런 관점인데, 한 번 정도 읽어볼만 하고 저희가 또 이제 이 경제를 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서양하고 동양에서 그 보는 관점이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책에도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 뭐냐면은 서양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뭐가 이게 보통 이제 모멘텀 그러죠. 좋을 것 같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빠질 것 같으면 더 빠질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같아요. 이거 보통 직선론이거든요. 직선론이죠. 그러니까 의심보다는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 동양에서는 물론 이제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동양 사람이긴 하지만 워낙 서양의 투자 방식이라든가 투자 문화가 많이 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서양에 대한 서양 사고방식이 더 커졌어요. 근데 원래 동양은 순환론 관점이에요. 이거 뭐냐면은 많이 올랐으면은 아니 이만큼 안 오를 거야. 조금 조정이지 않겠냐. 그 많이 빠졌으면 아니야. 더 이상 안 빠지고 조금 덜 빠지거나 반전 나올 거야. 이런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떠세요? 이건 뭐 개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동양보다 서양 관점이 더 커요. 이게. 그렇죠?
뭐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빠지면 더 빠질 것 같고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작년 코로나 같은 경우에 뒤에도 그럼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건데,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가 한 게 크게 이제 그 교훈 얻은 게 있죠. 뭐죠? V자 반등. 완전 V자, 완전 V자. 그죠? 물론 이제 빠질 때는 무서워요, 되게. 되게 무섭고, 더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어느 일정 시점 되니까, 반등이 나오더라. 그죠? 그래서 지금 작년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지 않고 올랐던 이유가 아마 이런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서로 서양하고 동양간 다르긴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직선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고, 저부터도 약간 그렇다. 요걸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보통 아까 앞에 이제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직선 사고방식에 지금 많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실제 시장은 오르다가 빠질 수도 있고요. 오르다가 더 갈 수도 있고요. 빠졌다가 오를 수도 있고요. 또 빠졌다가 더 빠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1, 2, 3번은 그래도 나아요. 이건 다 오르는 경우니까. 근데 4번의 경우는 잘 염두를 안 두거든요.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계속 직선적으로 갈 거라고 암묵적인 표현보다는 이 뇌리 속에, 머릿속에 그런 게 약간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아이고, 잠시만요. 예, 분명히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은 그 밑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를 다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분명 이런 방식보다는 이렇게 직선적인 그 모양으로 움직일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많이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 여기도 적어놨지만 성적도 이렇게 항상 직선적으로 오르진 않거든요. 근데 투자도 마찬가지죠. 직선으로 오면 좋겠지만 항상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뭐 펀드든 ETF든 뭘 하든 간에 분명히 빠질 수 있다는 걸 염두를 해 두시는 게 맞겠죠. 그렇죠? 이제 요 그림 보시면 더 극명하게 나올 거예요. 보통 우리가 원래 투자를 할 때 그 생각은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이죠. 내가 가는 길은 정말, 잠시만요, 평탄할 거다. 근데 실제는 어떠죠? 실제는 이렇지가 않죠. 그렇죠? 잠시만요. 실제는 가다 보면은 웅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물에 빠져가 한참 호우적 뜨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잘 갈 줄 알았는데 또 빠져서 올라오는데 한참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고객님들이 이 허우적거리다가 이게 싫으니까 여기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좀 많이 힘든 경우, 그래서 보통 마이너스 나면은 여기서 이번에도 또 안 되는구나 하면서 환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환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되거든요. 잠시만요.